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상가 건물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에서 상가 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 임차인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의 중요한 내용을 잘 이해해야 법에서 인정한 권리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적용 범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니라 건물의 현황이나 용도 등에 비춰 가지고 이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거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품의 어떤 보관, 제조, 가공 등의 어떤 사실적인 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이나 창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 행위와 더불어서 실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상가 건물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환산 보증금의 범위가 있는데요. 이 환산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산 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대항력이라든지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든지 권리금 보호에 관한 규정 등은 환산 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차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 건물 임대차에 적용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환산보증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은 월세와 보증금을 합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에다가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이것을 합한 금액입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보증금 1억에 월세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1억 플러스 월세 200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은 3억 원이 되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차인이 그 상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그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인해서 그 원래의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상가 임대차의 하나의 공시방법으로서 요구하고 있는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에 만약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려고 한다면 그 건물을 이제는 다른 임차인이 직접 점유를 하게 될 건데, 그러면서 그 임차인, 말하자면 이제
전대차를 했으니까 전차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해가지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환산보증금 내의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또 상가 건물에 대한 점유와 그 사업자 등록이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서는 환산보증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환산보증금의 범위도 여러 번에 걸쳐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현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산보증금의 범위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최단 존속기간과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봐가지고 최단 존속기간 1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만약에 기간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도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상가 건물 임차인에게도 주택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건 하에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인데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이 돼가지고 존속기간을 1년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중요한 권리가 계약 갱신 요구권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와 같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일정한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법의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또 서로 합의를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한 경우라든지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를 했다라든지, 또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을 했다라든지, 또는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이 돼가지고요,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든지, 또 임대인이 재건축이나 안전사고의 우려 때문에 그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해야 하거나, 또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 건물에 대한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든지, 또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임대차를 계속하기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갱신 거절 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임차인의 영업권을 10년간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정당하게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로 갱신이 되었을 때는 그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 차임과 보증금에 대한 증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도 갱신이 되고요, 또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의 행사에 의해서도 갱신이 되는데, 이 두 개의 갱신이 어떻게 되느냐, 즉 묵시적 갱신과 갱신 요구권의 행사에 의한 갱신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두 개의 갱신 제도는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법정 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10년을 넘게 되더라도 법정 갱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 갱신 요구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사항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 대한 정당한 거절 사유로서 우리가 들고 있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체가 된 경우, 즉 말하자면 3달치 월세가 밀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갱신 거절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민법에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요, 상가 건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말하자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가 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거절 사유로서 규정되어 있는 3기 연체와는 이게 좀 안 맞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에 관한 법률 내용에 대해서는 갱신 요구 거절권의 행사 시기나 효과가 계약 해지권과는 서로 각각 다르게 돼 있고, 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민법 내에서 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2기 연체에 의한 해지라고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규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상가 건물의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가 되었을 때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차임 증감 청구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 이제 영업이 잘 되게 되면 보통 이제 임대인이 상가에 대한 임대료를 이제 인상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사를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경우에 이제 재계약을 하거나 이런 경우 올려달라고 하면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부닥친 상가 세입자를 위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증감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감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지만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 증액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차임이나 보증금을 1년 이내에 5%를 초과해가지고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5% 내로 제한을 하고 있고 또 일단 한번 증액을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이제 법에서는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인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올려달라고 할 때에 이와 같은 증액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당사자가 만약에 합의에 의해서 즉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아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올려주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임차인의 권리 중에 또 중요한 것이 권리금에 관해서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방해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걸 방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권리금 계약을 이미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이렇게 체결을 했는데 그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이렇게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해 행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하는 건데 법에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자기가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받거나 또 그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그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나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이나 보증금 이런 거에 비추어서 아주 너무 높은 금액의 월세나 보증금을 요구한다라든가 또 그 외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그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인이 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다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바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니까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할 별로 자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라든지 또 그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라든지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든지 또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에서 규정하는 상가 건물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산 보증금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사항이라든지 또 계약 갱신 요구권의 행사라든지 권리금 보호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